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우리가 항의를 했다, 소스를 흘렸을까? 결국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 서로 물고 뜯기는 싸움이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일 미국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요, 나루토, 포켓몬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정책을 좀 홍보를 해왔거든요. 가끔은 강경한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본 캐릭터를 활용을 한 거죠.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개무시를 합니다. 4월달에 분명히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일본 캐릭터를 도용을 했죠. 뭐 니들이 뭔데? 약간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런데 주목할 부분 이 다음입니다. 6월달에 이제 두 번째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 6월달 이후로는 트럼프가 SNS에 딱히 일본 캐릭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더더욱 이상한 거는 4월달, 즉슨 지금으로부터 4달 전의 일인데 이거를 8월에 들어서 뉴스가 터져 나왔어요. 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일본 정부에서 소스를 흘린 거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우리가 항의를 했다 라는 식으로 소스를 흘렸을까? 자, 같은 시기 의미심장한 또 다른 뉴스가 하나 터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8월 초에 미국이 일본 엔화를 매입했다 라는 뉴스를 내보내는데요. 요즘 엔화가 엔저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엔화 너무 싸다 이러면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미국이 엔화를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낮아진 엔화의 가치를 우리가 올려주겠다라는 뜻과 다름이 없죠. 비슷한 시기인데도 일본 정부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했다라는 소스를 흘린 거고, 미국 정부는 우리가 엔화의 가치를 올려주겠다라고 상반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원래부터 일본에 우호적이었나?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 3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Why didn't you tell Japan about the war before attacking Iran? So 그때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 측이 미리 좀 알려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트왕께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One thing you don't want to signal.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를 구성을 하자는 정상회담에서 과거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전쟁을 거론을 한 거예요. 특히 너네 나라는 우리나라 침략하지 않았냐, 그거 미리 알려줬었냐. 그러니까 거의 뭐 도발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일본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다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트럼프가 7월에 들어서 갑자기 일본을 돕습니다. 자, 이 표는 달러엔 환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엔 대비 달러의 가치가 급락을 했다라는 건 이 시기에 엔화의 가치는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28년 만에 미국이 엔화를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면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일본을 도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너무나도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반기에 여담이지만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웃지?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일본한테 예를 갖추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트럼프의 태도가 바뀐 거냐? 트럼프의 자서전을 보면 조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기술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왜 만찬을 주재해달라고 부탁할까? 그들은 내가 부자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트럼프가 필요하니까 치켜 세워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겠죠. 비슷한 상황을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입을 해보죠.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이 일본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대체 미국이 어떤 상황이길래 일본에게 바라는 게 생긴 걸까? 현재 미국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는 코앞인데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악입니다. 왜냐면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이란 전쟁이죠. 2월 28일에 개전을 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 표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미국의 최대 통신사죠. AP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란 전쟁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가를 물은 통계예요. 거기서 이 초록색이 일반 성인 지지율을 나타내는데 겨우 28%가 이란 전쟁을 지지합니다. 빨간색은 공화당 지지자인데 공화당 지지자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뭐 민주당은 4%밖에 지지 않아요. 뭐 사실상 다 싫어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란 전쟁이 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점선이 이제 이란 전쟁이 개시된 시기인데 개전 이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뭐가 안 좋냐?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대출 받을 때 금리도 오른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깨지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미국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이 미국채 10년물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리스크 없이 8월 기준으로 따지면 4.7%의 금리를 따박따박 주겠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무위험이 거의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는데 주식시장은 그 이상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나오려고 할 거고, 그럼 주식시장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일본은 지금 엔저가 되게 심한 상태이고 엔화 가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엔저가 너무 심하면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이제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나친 엔저는 이제 정부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겠죠. 근데 현재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러를 어디서 얻느냐?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미국 국채라는 게 일본 정부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금리 수익률을 따박따박 받겠다라고 해서 증서를 써준 게 국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판다라는 거는 우리 국채 수익률 필요 없어, 대신에 그냥 내가 빌려줬던 돈 다시 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는 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만큼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금리는 상승하게 되겠죠. 왜냐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 하락한 만큼 투자자들한테 어떤 보너스를 줘야 되거든요. 내가 따박따박 주는 금리를 더 올려주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미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이자 부담이 단 0.1%, 2%만 올라도 진짜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금리가 상승해서 이 시장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기업대출도 해줄 수 없어서 투자가 망가지고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엔저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면 미국의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 결국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정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엔저 극복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 그냥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미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야 그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엔화를 매수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냥 엔화를 매수하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본이 굳이 미국 국채를 많이 안 팔더라도 엔화 환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자그마치 28년 만에 국가적 위기가 아니면 환율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던 미국이 엔화를 매수해야 될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상황이 이란 전쟁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는 일본 심기를 최대한 건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7월달 이때가 이란 전쟁 휴전이 사실상 파기됐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또 국채가 미친듯이 올라갔죠. 이때 이후로 자기 이제 트럼프 SNS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어떤 글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요즘은 클린합니다. 일본 눈치 보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일본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처음에 언급했던 8월달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자그마치 4달 전의 일을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의 애니메이션 무단 사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 우리 짱이지, 이런 소스를 굳이 흘려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럴 만한 사정이 있긴 해요. 이게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로 다카이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나타낸 조사인데, 여기 보면은 평균적으로도 지지율이 70%에서 한 5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요. 원래 30대 지지율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율이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은 아이씨 우리가 강한 일본이다. 야, 우리 미국과의 관계 잘 하고 있어. 야, 미국이 우리 믿으니까 엔화 매수한 거 아니겠냐. 지금 언론 보도상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공조를 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응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예전에는 일본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와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28년 만에 엔화를 매수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이다. 아, 진짜 서로 물고 뜯기는 그런 싸움이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참 치열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